어제 대통령 측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른바 이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줘보는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21대 선거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 선거 많이 했던 이 박수현 의원님 나오셨는데 예.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관련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빳빳한 용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가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또 그걸 내렸잖아요. 예. 내리면서 의혹이 더 커져서 선관위가 이 논란을 좀 자처한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 빳빳한 용지는 왜 나온 거냐에 대한 혹시 답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첫째, 저 탄핵 심판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으로 합류를 해서 저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저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군을 투입했다라고 이미 윤석열 피소추인 본인이 이 우현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서 세뇌가 돼버린 이 부정선거 확신, 이거를 가지고 저기 와서 자기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선 저런 변호인 당장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빳빳한 투표용지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내 한 표가 소중하고 그럴 때 투표를 했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을 접으면 이게 혹시 번지지 않을까? 무효표될까 봐. 무효표될까 봐.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걸 접지 않고 이렇게 넣었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겁이 나서. 제가 제 이름을 찍고 그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어떤 형태, 마음들, 투표 행위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부정선거 투표용지, 아니 대한민국이 세상에 어떤 나라인데 지금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합니까?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그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전제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개표가 전자개표일 것, 대한민국이 워낙 발전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금방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전자개표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표는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수개표죠. 전자개표는 이 도움을 받아서 투표용지를 분류를 할 뿐이에요. 1번 후보, 2번.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거기 선관위 개표 종사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후보들의 지정한 그런 어떤 대리인들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선거 개표에 관여하는 이 인원만 한 10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의 눈을 속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렇게 믿는 이러한 지금 소위 대한민국이 자랑했던 저러한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까지 지내셨던 저런 지식인들마저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세 분이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만 붙이면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다고 하는 이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수잖아요. 오로지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제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까지도 포함해서 모두 여러 차례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고 그냥 간담회 정도이고 그다음에 개회도 폐회도 중간에 의안이 상정도 아무 절차도 없었다라고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모든 장관들이 일관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기 위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굳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반대 측에서 보면 다른 데서 증언하는 것은 증언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정에서 증언한 것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많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신청이 무더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근거고 충분히 그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는 국민의 힘이 보수 진영이 윤 대통령 구하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묘하게 마치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을 보는 듯한 양측의 어떤 치열한 논쟁 있는 그대로 다 네.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론 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인데 그 적법 절차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라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헌재의 심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죠.